구실이야기 155회입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증여세 신고한 경우 연부연납 신청하는 방법도 자세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성년 자녀에게 아파트를 6억 5천만 원에 평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신고기한은 2023년 3월 말까지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1억 1,640만 원이 되는데요. 납부 방법으로는 첫째, 신고기한인 3월 말까지 한 번에 납부하는 방법. 둘째, 이자 없이 2개월간 분납하는 방법으로서 절반은 3월 말까지, 나머지 절반은 5월 말까지 내는 방법. 셋째, 5년간 이자 1.2%만 내고 나눠서 내는 방법입니다. 이를 연부연납이라고 하고 증여세는 5년간, 상속세는 10년간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납부 일정을 정리한 표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전체 납부세액 1억 1,640만 원 중 최초 납부분 1,940만 원은 신고기한인 3월 말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9,700만 원을 5년간 나눠내는 일정입니다. 따라서 매년도 1,940만 원을 2024년 3월 말부터 2028년 3월 말까지 내는데 가상금이라고 하는 이자 1.2%를 붙여서 납부하게 됩니다. 5년간 이자 합계는 349만 2천 원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좋은 제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설명을 할 건데요. 보시는 증여세 신고서 일부에서 45번 자진 납부할 세액 합계액은 총 납부할 세액인 1억 1,640만 원이 되고 46번 연부연납 항목에 연부연납 대상 금액인 9,700만 원을 기재하고 48번 신고 납부 항목에 최초 납부 세액인 1,940만 원만 반영해서 신고하고는 최초 세액만 납부하고 끝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46번 연부연납 항목에 금액을 입력했다고 해서 연부연납 신청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바로 증여세 신고와 별도로 연부연납 신청을 관할 세무서에 따로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홈택스 말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상단에 국세정책제도 카테고리 하단에 세무서식에 들어가 보세요. 여러 세목을 선택할 수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선택하시면 아래 여러 서식이 뜨는데 11호 서식을 보시면 서식명이 상속세,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서입니다. 이를 작성해야 합니다. 서식 일부를 캡처했는데요. 4번 신고기한, 5번 총납부세액, 6번 최초납부세액, 7번 연부연납 대상금액을 채워넣고 1회부터 5회까지 납부 예정일을 1년 단위로 기재해 주시고 납부 예정 세액을 연도별 부담할 이자와 각 연도별 원금을 합친 금액을 기재해 줍니다. 다만 매년 부담할 이자는 직접 계산하기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모르겠다면 납부 예정 세액 칸에는 그냥 연도별 원금인 1,940만 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보완이 필요하면 어차피 세무공무원한테 연락 올 거고 할 줄 몰라서 그랬다고 알려달라고 하면서 그때 수정하면 되죠 뭐. 그리고 연부연납 신청할 땐 이걸로 끝나선 안 되고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시 국세청 홈페이지 세무서식에서 이번엔 국세징수법을 선택하고 제20호 서식인 납세담보 제공서를 작성해서 함께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인적사항 같은 빈칸은 채우시고 담보 제공에 관련된 국세의 내용의 세목은 증여세로, 연도기부는 증여일이 속한 연도를, 국세는 연부연납 대상금액 총액을, 가상금은 앞서 말한 연도말 이자를 계산해서 총 합계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 계산 못하시면 그냥 국세 부분까지만 기재하시고 제출하세요. 담보 제공 사유는 증여세 연부연납이라 쓰고 담보의 명세는 제공할 담보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받은 부동산을 제공하는데 연부연납 대상 금액인 총 9,700만 원에 1.2배 한 금액보다 높게 평가된 물건을 담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담보 제공 재산 등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짧게 설명할게요. 즉,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서상 연부연납 칸에 9,700만 원으로 넣어 신고했다고 해서 연부연납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연부연납 신청서와 담보 제공서를 꼭 작성해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 등기로 보내거나 세무서 방문해서 제출해야겠죠. 참고로 증여세 연부연납을 5년간 할 수 있다고 무조건 5년간 나눠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회분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넘게 설정해야 합니다. 만약 3억 5천만 원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납부할 총 세액이 4,850만 원이라면 5년간 연부연납 신청하는 경우 1회분 납부할 세액이 약
800만 원이니까 안 되고 4년으로 설정해도 1회분 세액이 970만 원이므로 안 됩니다. 3년으로 설정할 때 비로소 1회분 세액이 1천만 원이 넘는 1212만 5천 원이 되니까 증여세 신고할 때 최초로 1212만 5천 원을 내고 나머지 3637만 5천 원을 3년간 매년 1212만 5천 원을 이자 붙여서 내는 것입니다. 신고할 때 가상금 계산은 못하셔도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5년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할 때 최초 납부세액을 잘못 계산하면 가산세 내야 하는 문제가 생길 테니까요. 이렇게 연부연납을 신청해서 승인이 나면 다음 연도부터는 매년 별도의 절차를 하지 않아도 세무서에서 때 되면 고지서를 자택으로 보내줍니다. 또한 한 3년 정도 납부하다가 중간에 나머지 금액을 한 번에 납부할 수도 있고 동시에 담보를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가격 등락이 심하지 않은 부동산이 아닌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연부연납 기간 중에 담보재산의 가격이 납부할 세액에 부족한 경우 세무서에서 추가 담보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임대 주고 있는 건물을 담보 제공하는 경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을구에 국세청이 납세담보를 잡은 내용이 기재되는데 이 경우 임차인들이 불안해하거나 신규 임차인들이 계약을 꺼려할 수 있으므로 담보로 어떤 것을 제공할지 고민도 필요합니다. 이처럼 5년간 세금을 나눠낼 수 있게 해주는 만큼이나 사소하게 지켜야 할 사항도 많으니 직접 증여세 신고할 땐 더욱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연부연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55회 구실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